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오입니다. 스커바티 라디오 이 채널 네바니 세바네입니다. 점점 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확실한 일들이 아시아의 21세기 도약을 조금은 방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공급망 문제, 반도체 기술 및 무역 마찰 문제, 아시아 지역 내 라이벌 구도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각국의 이기적인 대처 방안들 모두가 아시아의 미래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구 통계적 트렌드가 아시아를 글로벌 경제 리더로 성장하게 만들 모멘텀이 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때 서구의 제조 기지였던 아시아는 영내 시장을 책임지는 혁신의 선도자로서 환골탈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의 소비자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발전할 아시아 대륙의 경제적 성장 모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선두에 서 있는 두 나라, 한국과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힘을 합쳐 아시아 시대를 이끌어야 할 이웃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4년간 일본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용구 씨와 전화 인터뷰로 일본에서의 사업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일본 도쿄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정용구 씨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 뵈니까 또 새삼 느낌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예. 우리 정용구 씨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예, 박사님. 저도 라디오 출연은 한 30만 년인데요. 좀 떨립니다. 30년 만입니다. 예, 저도 네바니 세바네 프로그램을 일본에서 가끔씩 듣고 있고요. 오늘 편하게 리드를 잘 해주시면 저도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히타치 그룹에 95년도에 입사를 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LCD 산업, 리튬 이온 전지 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과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본, 한국, 중국의 근무 경험으로 주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이슈 중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히타치 그룹에서 근무하신 지가 거의 한 28년 정도 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금방 말씀하실 때 한국, 일본, 중국에서 다 근무를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은 몇 년 근무를 하셨나요? 한국, 일본, 중국 다 합쳐서 총계 한 3분의 1 정도씩. 3분의 1씩 정도씩? 예. 한 9년 정도씩, 9년, 10년 정도씩 근무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특이하네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용구 씨는 일본어를 전공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시고, 일본말 잘하시고, 중국말도 잘하시잖아요. 중국말도 비즈니스 회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오케이. 이런 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을 이렇게 우리가 초대해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 다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그 나라별로 근무해보시니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차이점이 있고요. 제 답변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아, 그렇죠. 일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일본 아시다시피 업무 추진에 상당히 신중하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하나씩 구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므로 속도면에서 상당히 더딘 편입니다. 그리고 단 이제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유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서 전력 투구를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보면은 업무의 비효율적인 측면, 이제 이게 아직까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종이로 된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일본 정부에서도 디지털청이라는 게 생겨서 한국 이상으로 디지털화된 나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는 보면 종신고용제잖아요. 근데 종신고용제이긴 한데 이런 종신고용제를 근간하는 멤버십 고용 형태를 벗어나서 요즘은 조금씩 미국식 잡형 고용 방식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술직 위주로 그렇게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예, 중국은 대체로 보면 업무 추진이 상당히 신속히 이루어지고요. 이 중국은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을 가시면 전기 자동차가 상당히 보편화되어서 다들 놀라시곤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초창기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 인산철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싸게 해서 이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이 아주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품질이라면 거기에 맞는 또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심천의 BYD라는 회사. 네, BYD. 처음에 10여 년 전에는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에 수많은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앞으로 전 세계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이제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잘 적응을 해 나간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보다도 디지털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직 관리에 허술한 점이 많고, 이 약간 컴플라이언스 위배될 만한 행위들이 조금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유, 전문가답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보다는 탑다운식 의사 진행이 많고 그런 면에서 일본보다는 신속히 업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업무에 활용하는 측면도 일본보다는 나아서 업무 진행적인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 중국과 비하면 한국도 이 대기업병이라고 하죠. 이제 공무원과 같이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본과 조금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근무 형태는 일본과 같이 이제 멤버십 근무 형태에서 요 최근에는 한국도 보면 여러 대기업들에서 잡형 근무 형태를 도입을 해서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고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고용의 유연성이나 업무의 신속성, 디지털 도구 활용의 측면, 그리고 인재의 다양성의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의 표준화나 규격화, 꼼꼼함 이런 것들에서 일본, 한국, 중국 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만일 정부장이 세 나라를 다 근무를 해봤잖아요. 본인하고 가장 적성에 맞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물론 한국이긴 하지만. 한국이긴 하지만 제 적성에 가장 맞는
나라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네반이 세반회가 올해로 벌써 예. 오늘로 벌써 21회차 방송인데요. 그간 국내에서 펼쳐진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송을 하였고 정용규 씨도 잘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사업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스타트업 예. 사업 열기는 요즘 어떠한가요? 예, 일본은 뭐 한국보다 조금 더딘 면은 있지만 젊은 청년들 창업 열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청년들 창업을 장려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요즘 대학생들은 직장에서 활동이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조금 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정도는 아직도 상당히 좀 부족한가요?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나라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대학을 졸업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예. 뭐 무슨 기술, 뭐 과학 기술을 이렇게 상당히 중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의과대학에 예. 줄을 섭니다. 의과대학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일본은 어떤가요? 예, 일본도 이런 의사, 간호사, 의료직은 예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 대학생들 선호하는 직종 중에 의료직이 2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2위? 예, 2위. 1위는 뭡니까 그럼? 1위는 사무직입니다. 대기업의 총무, 인사, 회계 뭐 이런 쪽. 그게 이유가 뭐 사내에서 좀 승진하기 쉬운 직종이라고 판단을 했으라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실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3위가 찾아보니까 이제 기술직, 연구 개발 뭐 이런 쪽을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이 예전보다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을 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뭐 자기 만족감이 크다는 이제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대학 동아리들의 활동이나 이런 이제 활동들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술직을 선호를 하고 일본은 거기에서 또 창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는 이제 공무원이 되겠다. 비록 보수는 좀 작지만 평생 염려 없이 지내겠다. 그래서 공무원들 부음이 일어났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는데요. 일본에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취업 열기는 어떤가요? 일본은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고용제를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한국은 민간 기업에 있으면 뭐 법적으로 보장된 나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갔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도 이런 정년은 법적으로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도 그걸 보호를 해주는 측면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에 대한 열기만 보면 한국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한국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일본으로 취업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본 느낌은 최근 일본으로 취업하고 한국 청년들은 한때 조금 늘었다가 요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입사 1에서 10년은 한국 대기업 연봉이 지금은 더 많습니다. 한국 대기업 이런 거 더 많고.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장기 근속 문화가 아니라면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20년, 30년 이상 근무한다면
일본 대기업이 이 총량적인 그 연봉 측면에서는 뭐 한국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 젊은이들이 당장 입사하면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기업 연봉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에 선뜻 오려는 젊은이들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최근 몇 년간 정부 간의 이런 관계적인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요 최근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본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좀 길잖아요. 평균 이상으로. 그죠? 그래서 상당히 길고 이제 아까 종식 고용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퇴직을 해야 되니까 퇴직 후에는 주로 어떻게 해서 주로 사는 경향이 많나요? 그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보면요.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해서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을 꽤 선호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들을 보면 70세 정도까지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노년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세까지 원하는데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맞나요? 그렇게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는 제2의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쉬운 기업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제 그런 노년층의 고용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민간 기업이나 그리고 이런 이제 공공기관들에서 노년층의 살아온 경험이나 지혜를 도입을 해서 그 기업의 발전에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이 그럼 바로 우리 정용구 씨는 이제 뭐 퇴직할 때가 그렇게 좀 많이 남았나요? 어쨌든 퇴직 이후에 제2 인생 계획은 무엇인가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마도 그 환경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예, 지금 현재 사내에서 이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구 환경에 공헌하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정년 후에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갈 것이고 일단 장소는 처음에는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나중에는 결국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태평양 폐플라스틱 섬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전에 KMP 그 김기호 사장이 태평양에 있는 그 플라스틱 섬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얘기인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분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국과 일본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사실 라이벌 구도를 갖추고 있죠. 예. 그래서 민간 기업끼리 협력해서 뭐 윈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거에 이제 한국이 주로 일본을 산업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에 사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많고 라이벌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라이벌보다는 협력을 해서 윈윈할 사업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하고는 저희가 겹치고 라이벌 구조로 가는 분야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윈윈할 사업 중에서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글로벌화 문제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의 이해나 손실을 따지기 이전의 문제이다 보니까 협력을 잘 하면은 그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리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환경사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를 서로 많이들 갖고 있으니까 중국은 또 시장이 예. 넓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 예. 거기다가 한국, 일본, 중국까지 넣었을 경우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죠. 아이디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환경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진정하게 지구 환경을 위한 이런 사업은 한두 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뜻을 같이 하는 이 회사들이 많이 얼라이언스를 꾸려야 되고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 동북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출구 전략을 가장 많이 가진 이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으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얘기를 하세요. 네네. 예, 이 부분에서 이 폐플라스틱 문제는 1차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망을 구축 중이고요. 이런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공급망을 가시화하고 그리고 품질 담보를 위한 이 트레이서빌리티를 구축을 하고. 트레이서빌리티라는 게 신뢰성 구축이죠, 그죠? 그렇죠. 신뢰성 구축입니다. 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3단계는 이 구축된 공급망과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플랫폼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 수지가 가진 과제가 있는데 이런 규격화라는 문제, 그다음 시세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 많은 나라들의 지원을 조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과 먼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사업 모델 구축을 하면 이 사업 모델을 그대로 유럽이나 북미 쪽, 동남아 이런 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 환경적으로도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이거 정말 시간이 길었으면 쭉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이 사업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잘 구축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타국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한국인의 위상과 개인 정연구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스카와티 라디오 네바니 세바네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와티 라디오가 처음으로 글로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바니 세바네가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50분에는 스카바티 라디오에서도 보물찾기가 있는 날이죠. 스카바티 라디오 이 채널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붓다 파워 많은 기대와 애청 바랍니다. 제임스 오였습니다. 내가 바뀌니 세상이 바뀌네. 여기는 스카바티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